이 시간은 사업자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느껴졌던 것들, 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각자 이제 뭐 센터별로, 팀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느끼는 것들을 전달해서 아마 오늘 하는 얘기들이 겹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니다 보면 또 빠진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하고 싶은 걸 전혀 못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시간이 필요하겠다.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강조한다는 의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듣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여러분들 일정 짜실 때 매월 첫째 주 10시 굿모닝 애터미 끝나고 이 시간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서 일정표에다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매월 10월의 메시지, 11월의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지난번에 발표가 됐었죠. 오토 판매사 워크숍 때 세미 판매사 그 프로모션이죠. 이거는 보상 플랜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프로모션 개념으로 만들어줬던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월 말까지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팀은 이 세미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어떤 팀은 이거 없애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가 났죠. 더 연장한다고 내년까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해보겠다. 본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오토팜에서 워크숍 때 얘기를 하셨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고. 세미 판매사가 없앴으면 좋겠는 팀은 왜 그런 건지, 세미 판매사를 없애면 안 되는 팀은 왜 그런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기 계시는 우리 다음 사나 여러분 사장님들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켜고 한번 누가 얘기 좀 해보세요. 세미 판매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은경 목장님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누구 해볼까 또. 우리 배성희 국장님은 어때요? 그냥 얼굴 네, 보이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대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얘기는 거의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세미 판매사를 없애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제일 하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힘이 났으면 좋겠는 의미로 본사에서 만들어줬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활용해서 지금 현재 내 모습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사업자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팀도 많아요. 근데 아닌 팀들도 있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뭐 100에서 120, 130 정도 올라왔던 분이 전에는 이 세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판매사를 맞춰내려고 막 노력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다 사업자분들이시니까 막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가 뭐 수당 좀 한 번 더 맞추려고 내가 물건 하나 한 번씩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쩔 때는 막 그 판매사 수당이 다 그냥 그 직급 수당이 그냥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물론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제 막 판매사를 맞춰냈던 사람이 세미가 딱 생기니까 20만 원에 만족해버리더라는 거죠. 그 노력 괜히 하지 말고 그냥 세미만 150만 맞추면 돈도 덜 들어가고 온당 20만 원 내가 딱 챙길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이익이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 조직이 어떻게 되는, 자기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판매사 맞췄던 분이 돈만 생각하고 뒤로 간 거예요, 뒤로. 마이너스 돼 가는 거예요. 그죠? 본인이 판매사 맞췄던 분이 세미 판매사에서 멈춰버린다는 거는
그 전에 판매사를 맞춰가면서 PB 흐름 주면서 밑에 파트너들이 한 번이라도 더 맞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을 텐데, 본인이 세미에 딱 만족하면서 그분들이 수당이 못 맞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냥 본인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갔어. 오토 판매사가 완벽한 성공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토 판매사까지 갔어. 나 이제 200만 원, 400만 원 버니까 난 됐다 하고 거기서 내가 만족을 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미도 마찬가지야. 만족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PB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그 PB를 다 받아낸 건가요? 아니, 오토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노력을 해서 그 PB가 합산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노력이 함께 들어간 수입인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돈이. 그럼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 돈이니까 난 여기서 만족이야. 그리고 내가 멈춰버려. 그러면 그 밑에서 노력해서 그 PB를 올려서 열심히 막 노력해주는 그 사업자, 그 파트너는 무슨 희망을 갖고 일을 해요? 그죠?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완벽한 성공자가 오토팜에서 200에서 400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200, 400 벌 일은 딴 데 가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사업자 미팅이니까 제가 좀 흥분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딴 데 가도 200만 원 버는 건 있어요. 근데 이 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많은 돈, 부자가 될 수 있는 돈,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돈을 만들려고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그게 생명력을 가진,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내가 나중에 손을 떼도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돼서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 첫 시작이 오토 판매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성공자의 그 구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는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누군가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자동으로 PB가 올라오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큰 돈은 아니지만 아직. 그럼 그 조직 안에는 생명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성공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잘 가꿨을 때 결국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점점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오토 판매사를 완벽한 성공자, 70% 정도 성공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하고 난 이제 오토 판매사 됐으니까 놀아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 안 지나서 그 오토가 안 맞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파트너가 내 스폰서 이제 200만 원 번다고 놀고 있으라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 돈 벌어주려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구조가 자체가 위아래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스폰서도 지금 수입이 200, 400 되지만 내 파트너가 힘들게 일한다는 걸 인지하고 그걸 같이 뭔가 해주려고 하고 그분도 빨리 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이 돕는 생각을 가져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나는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목표 다 이뤘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기 싫어져요. 그죠? 약간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러겠다. 그러면 여기서 불신이 생기고 이 갈등이 생기면 사람이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멈춰요. 그러면 그 자동으로 일어나는 포인트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확 커버릴 정도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파트너들을 도와서 그분들 수당 올려주려고 내 수당도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수당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서 멈추려고 하지 말고 내 파트너가 지금 얼마 받고 있나 그분들이 내 위치까지 와야 안정적인 거라는 거죠.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 이 세미 판매사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국장 본부장 총장까지 간 건 아니지만 세미 판매사도 내가 세미 20만 원 보름에 50만 원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미에서 만족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미를 도전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조직 이제 상황마다 세미를 넘어서서 내 밑에 파트너를 세미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건데 내 밑에서 세미 판매사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세미 판매사에서 만족을 해버리면 조직이 어떻게 성장이 되냐 이거예요.
이 세미 판매사는 왜 만들어졌냐면 이미 내가 수동으로 판매사를 막 억지로 힘들게 맞춰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노력하지 말고 세미만 맞추세요라고 만들어준 게 아니라 수동으로 오토를 맞춰가고 있는 그 사람의 하위에 한 사람의 세미 판매사를 만들어서 넘치는 오토가 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하위에서 누구를 세미를 만들어야 되나를 생각을 해야지 내가 세미 판매사를 그냥 유지하면서 만족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마이너스 뒤로 가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걸 만들어준 의도를 잘 생각하셔서 활용을 잘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판매사 도전할 때 250만 포인트를 쭉 돌아다니면서 받으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밑에 한 사람을 세미를 만들려고 내가 같이 노력하는데 그 대상자를 딱 선정이 되면 그 대상자가 150, 150을 함께 하는 그 협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도 이 파트너 세미 판매사 만들려고 노력하고 본인은 본인 세미 맞추려고 노력할 거고. 그러면 협력자가 같이 움직이면 나는 판매사 자동으로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보고 그냥 나 판매사 맞추는 거 그러니까 맨날 혼자 일하지. 누군가 돈이 되는 사람을 같이 만들어줘야 그 사람도 힘이 나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다 보면 이 사람 150, 150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일하면 난 얼마 뜨는 거예요. 250을 훌쩍 넘어 300이 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토 판매사는 내 좌우에 250, 250이 뜨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좌우에 완벽한 오토는요, 내 좌우에 250, 250, 250 뜨는 판매사를 한 명씩 거느려야 진짜 오토예요. 오토 판매사를 양쪽에 한 명씩을 만들어냈어야 내가 완벽한 오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인 오토지, 내 지금 현재 좌우에 250, 250 뜨는 게 안정적인 오토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미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매 분기마다 누구를 세미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어야 되는데 판매사분들이 오토를 맞추던 분들이 그냥 세미 판매사 도전하고 있고 그것도 도전이에요, 판매사가? 세미 판매사. 오토핀 다시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250만 포인트를 주거라고 해서 달려왔던 분이거든요. 근데 왜 그 힘을 지금 빼시는 거예요? 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진짜 죽으라고 핀 달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게 다 헛수고가 돼요. 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위에 누구를 세미를 만들 것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 세미 판매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셨죠? 본사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내 조직에 그게 정확하게 인지가 돼서 그게 정확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초기 몰입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초기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있는 이 시간들이 다 비용 들어가는 시간들이잖아요. 여러분 파트너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 내가 지금 힘들어서 조금 쉬려고 하는 그게 결국 전체적으로 내가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되면서. 그럼 돈이 되게끔 자꾸 움직이시면서 돈을 써야지. 그지 않겠어요? 초기 몰입 힘들지만 그러니까 진짜 어느 팀들은 죽겠어요 하면서 전반기 하반기를 다 유지해가는 팀들도 있어요. 안 힘드세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해야 이거 빨리 안 하는 시간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빨리 지나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했다가 쉬었다가 하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힘든 건 힘든 대로 힘들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돼요. 오랫동안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 애터미 하고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얼마 벌어? 꽤 된 것 같은데 일한 지. 아직도 해? 이런 관심들을 가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아직도 애터미 하네? 금방 그만둘 줄 알았더니.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꽤 됐으니까 돈 좀 벌겠지. 왜냐면 되게 열심히 한 거거든요.
자, 초기 몰입.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사 가느라고 막 힘들게 가고 있는 분들은 절대 세미에서 만족하는 시기가 아니다. 하위에 누굴 쌤이 만들 것인가를 찾아서 그걸 지금 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핀을 다신 분들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세미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토에서 넘어선 오토를 되려고 해야 되지. 그러면 하위에 누구를 세미를 만들어야 되나? 그거를 지금 찾아서 그분을 돕는 일을 지금 하셔야 된다. 한번 보세요. 내가 나 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쌤이 만드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 왜? 협력자기 때문에 그 쌤이 할 사람이. 그러면 내가 판매사 맞는 게 훨씬 쉬워진다니까요. 그걸 한번 맛을 보세요. 해보면서. 두려워서 막 어떻게 해, 어떻게 이러고 있지 말고. 자, 쌤이 판매사 활용 잘하기. 1년 동안 아무튼 내년에 한번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럼 내년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 10월 상반기부터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쌤이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 오토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있는 분이 또 그 밑에 있는 그거 찾으면서 가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분이 쌤이가 되면 나는 오토를 거느리는 오토가 되는 거고 이게 빨리 올 수 있게끔 그러려고 하면 부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힘들겠다. 당연히 힘들지.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1억 버는 일이 쉬우면 안 된다. 1,000만 원 버는 일이 쉬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쉬우면 누구나 다 벌게? 다 부자 되면 부자 의미가 없다면서요. 그 여러분 들으셨죠? 그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그냥 그냥 셌어. 주변에.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버는 게 별로 저기잖아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원래. 그 힘든 일을 빨리 끝내라는 거. 아셨죠? 네, 자, 세미 판매사 활용 잘하기. 10월 상반기부터 여러분 목표를 빨리 잡아서 누구를 세미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나오셔야 돼요. 그걸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스폰서랑 공유로 하셔야 돼. 그래야 혼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 파트너를 내가 해보고 싶은데 혼자는 잘 엄두가 안 나. 그 빨리 스폰서랑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의라도 해야 스폰서도 힘들다고 할까봐 해보세요라는 얘기를 선뜻 못해요. 그리고 본인도 내 파트너를 해보게 하려고 하는데 좀 혼자 버거우니까 아예 파트너한테 막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못해. 그러니까 자꾸 정체가 돼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냥 툭 까놓고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스폰서들도 뭐 안 되는 걸 다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들어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목표가 나오지 않으면 조율 자체가 안 돼요. 얘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들을 스폰서랑 한번 소통을 해보죠. 계획 딱 짜가지고 계보도 그려서 이번에 저를 기준으로 누구 쌤이 간다 이런 것들 좀 보여줘야지. 그래야 뭐 고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셨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쌤이 활용 잘하기. 두 번째, 부업으로 성공하려면 이 제목이 왜 나왔냐면 그냥 우리끼리니까 툭 까놓고 얘기할게요. 센터가 분리되면서 이제 여기 저희 오남 수원센터도 가보셨고 여기 퇴계원인 다음 센터도 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개업하면서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주고 하시면서 제가 그때 조금 느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전업으로 하고 있어 나는. 근데 오남 수원센터는 거의 다 부업자들이거든요. 거의 7, 80%가. 근데 가봤더니 와 센터도 크고 뭐 엄청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거 부업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왜냐 부업으로 한 저 사람들 센터가 더 크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난 지금 전업해갖고 막 쪼들리면서 해가는데, 저 사람들은 일할 거 다 해가면서 저렇게 하니까 훨씬 더, 분위기, 센터도 더 크게 차릴 수 있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콕 찔렀어요, 제가? 여러분, 부업으로 하는 분들은 부업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하긴 하겠죠. 그냥,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오남 수원센터에 전정남 본부장님, 정순조 본부장님이
부업으로 지금까지, 물론 이제 부부가 같이 하시고, 전정남 본부장님은 일을 하시면서 하시고, 정순조 본부장님은 또 이제 전업으로 나와서 하시잖아요. 그 환경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부부가 같이 하고 있고, 한 분은 전업, 한 분은 부업,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전정남 본부장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거는 안 보셨잖아요. 그죠? 전정남 본부장님, 한 분을 얘기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전정남 본부장님이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예전에 팀장님이실 때. 거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제품 전달하셨고, 뒤에 이렇게 해놓고 한번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셔서 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집을 다 공개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녁 때 미팅을 하셨어요. 밤 10시, 11시까지 계실 때도 있고,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내 집에서 쉬어야 되는 공간에 오픈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갔던 지금 멤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오고 집에서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센터 오픈되면서 센터에 자 평일날은 그렇게 하셨고 토요일, 일요일 쉬시는데 토요일 11시부터 6시까지 주일 11시부터 6시까지를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럼 이분은 평일날에도 못 쉬어. 주말에도 다 반납. 휴가 때도 몽골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딱 겉모습만 부업으로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업으로 하면서 그 정도까지 해보셨어요? 부업으로 성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본인이 그게 자신 있으면 부업으로 하셔도 돼. 근데 전업으로 시간이 많아도 그 시간도 조절도 못하면서 부업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일에 치중하지 남는 시간이 피곤해갖고 쓰러지지 그렇게 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당장 내가 생활비 벌면서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 일이. 그러니까 본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해야 맞는 사람인 건지. 진짜 내가 부업으로 한다면 내 일하고 일하면서도 오는 손님들한테도 끊임없이 제품에 대해서 애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끝나고 나서 밤에 피곤하더라도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 만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휴가도 다 반납하고 그 시간에 무언가 또 사업을 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주말에 다 반납하고 토요일, 일요일 다 애텀에 쏟아볼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일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자고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얘기해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게끔 일할 거면 부업으로 성공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움직임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그렇다고 부업자 성공 못해요. 이게 아니라 부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계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럼 해야지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치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그치만 그걸 이겨내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막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부업을 하는 게 더 성적이 잘 되는 게 여유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업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전업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단단히 맘먹고 하셔야 돼요. 부업으로 하시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가 못해요. 그죠? 자,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분이 진짜 평일날에도요. 거의 줌을 12팀을 해가면서 입이 다 부르트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진 거라는 거지. 그런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생각하실 일이 아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는 뭐 귀따갑게 들으신 얘기죠? 이 온라인으로 할 때
줌으로 두루 우리가 그냥 각자 만나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줌이라는 걸 만들어서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했을까요? 본사도 마찬가지. 각자 해도 되는 일들. 그러니까 영상도 뭐 세고 쓰는데 뭐 그 영상 가져가서 내가 그냥 전달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한 모습으로 사실 내 모습이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 긍정의 기운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냥 내가 단독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느낌이. 혼자 여기서 듣고 내가 전달하면 되지. 그게 안 된다. 그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서 그분들을 설득해내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친한 사람, 친했던 사람, 나랑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도 인정 안 해요. 뭐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일단 내가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시스템 안에. 단단하게 붙어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쪽으로 붙여야지 여기서 내가 잠깐 들은 그 나약한 거 가지고 가서 뭐 성공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막 하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먹히지도 않고. 약하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스템 안에 딱 붙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일로 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벌써 기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긍정 기운, 환경, 미팅을 할 때도 카페에서 얘기할 때랑 센터에 와서 얘기할 때랑 느낌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입장 자체가. 카페는 그냥 사람들 막 떠들고 음악 나오고 이런 환경이잖아요. 애터미 센터는 어때요? 주변을 돌아봐도 애터미 사원이 있고, 그죠? 인생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고, 제품이 보이고, 이런 기운이 도는 곳이랑 다르다니. 미팅하는 그 자체의 느낌,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10번, 100번 가서 얘기하는 거랑 한 번 가서 보여주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자꾸 시스템 안으로 여러분이 있고 그 사람들 다 시스템 안으로 붙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듣고 다 안 돼. 그래서 왜 자꾸 가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재식 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많이 들었다고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만 진짜 내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국장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 말이 맞죠. 여러분 들으면 다 알 것 같지만 그걸 직접 내 입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진짜 내 게 아니다. 근데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내 기운에는 늘 보던 그 사람이 내 기운에 넘어올 그런 기가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안으로 멀다고 여러분들 센터가 멀다고 못 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센터가 너무 멀어서 못 가요. 사람들이 거기 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속에 내가 멀어서 가기 힘든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멀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한테 스폰서가 가는 것도 미안해 해야죠. 먼데 가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듯 오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센터 방문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면 그 스폰서한테도 머니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지. 보면은 센터 오픈을 했는데 한 번도 센터에 안 와보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중국은 어쩔 수 없지. 지금 격리 때문에 못 오니까. 근데 내 센터가 새로 오픈이 됐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관심 문제고 그런 것 같아요. 센터 통합조회 때는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오셔야 돼요. 통합조회는 뭐예요? 한 달을 마무리하고 승급을 했을 때 축하해주고 전달사항도 전달하고 같이 뭔가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럼 통합조회 때는 제주도에서도 다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내가 여기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인 사람들은 안 오겠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맞죠? 센터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통합조회는 한 달에 한 번도 거길 못 오면서 어떻게 스폰서한테 거길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조회 때 안 오고 메인 세미나 때 멀다고 내가 볼 때 한두 시간, 2시간 거리 안에 있는 분들은 메인 세미나 때 안 오면 스폰서도 거길 가지 말라 그래야 되겠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왜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성공하고 싶은 그 간절함에 서로 그게 서로 다 갖고 있어야 한 사람이 끌어도 땡겨져 오는 거지. 한 사람은 별론데 한 사람만 막 이렇게 간다고 질질질 끌려오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내가 2시간 거리, 3시간 거리도 못 갈 만한 그런 정도의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하는 건지. 예전에 우리 청주까지 갔어요. 통합주의 하러. 한 달에 2번 이상씩 내려갔던 것 같아요. 올라오세요. 애터미 각 소속돼 있는 센터에서 뭘 하면 외국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통합주회 때 무조건 그때는 비워놓고 가셔야죠. 가서 내가 얻어올 것들을 얻어오고 그렇게 하셔야지 일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본사 세미나 이걸 내가 매번 다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못한다고 하면 언제는 온라인, 언제는 오프라인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지켜가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돼요. 맨날 온라인만 보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오프라인을 반드시 가고, 그 다음에 초청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업 성장이 안 돼요. 신규 초청이 그 안으로 자꾸 되어져야, 여러분 성공자들 봐봐요. 성공자들 다 뭐라 그래요? 세미나 와서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본인도 세미나에서 꿈이 생겼고 이런 얘기들을 왜 괜히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듣고 저 사람 그랬구나, 그게 아니라 사업자는 이 세미나 안에서 만들어지는구나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해도 안 오고 누가 얘기해도 안 오고 안 오려고 하고 그 먼 데를 어떻게 가자고 해요. 이렇게 자꾸 자기가 예단을 해버리니까 못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남들이 볼 때 우리 미쳤다고 할 거예요. 공주 여기서 가면 한 3시간 잡고 가잖아요.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은 다 가. 2번 갈 때도 있고 3번 갈 때도 있어, 저 같은 경우. 남들이 볼 때 그 먼 거리를 미쳤다고 하지. 근데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성공한대지. 제가 지금 공주 내려가는 게 멀어 이런 생각이 들까요? 당연한 듯 가요. 본사에 시스템이 있으면. 본사에 세미나나 아니면 뭐 본사에서 부르는 일이 있으면 그냥 옆집 가듯이 가요. 당연하다는 듯. 그런 마음 정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시스템 안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야 된다. 나 무조건 가는데, 나는 무조건 가는데 갈 사람 있으면 같이 데리고 가는 거죠. 나부터도 멀다고 생각하면 초청 자체가 안 돼. 아셨죠? 신규 초청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가서 앉혀놓으세요. 그러면은 사업자가 나와요. 무슨 수를 써서 데려갈까요? 이제 고민을 하셔야지, 그건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을 걸든지, 이 사람은 뭘 좋아하니까 뭘 얘기하면 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면 갈까? 어떻게 해야지 갈까? 이걸 내가 고민을 해야지. 거기까지 못 온다고 하면 내가 가서 그 앞에 가서 차 가지고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태워갖고 가든지, 그런 노력을 해서 성장이 되어지고 사업자 나온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부터도 거기까지 어떻게 내가 데리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도대체 거기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만 봐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니까 이 테두리 안에서, 팀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뭉쳐진 상태의 사람을 여기다 붙여서 이 사람이 이 안에서 변화돼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내가 떨어져 나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기엔 내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센터 출근하는 거
그다음에 본사 세미나 가는 거, 본사 세미나를 듣더라도 집에서 듣는 거랑 센터에 나와서 듣는 거랑 달라요. 온라인으로 들어도. 달라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집에서 내가 듣다 보면 할 일이 생각나고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래서 제대로 못 들어요. 그냥 내가 그냥 참석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자, 그렇게 이 시스템 안에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변해갈 수 있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시스템 안으로 내가 먼저 들어오고 초청 이렇게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사경회도 시스템 중에 하나로 그냥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사경회 초청을 그런 의미로 모시고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회가 자꾸 주어져야 하나님도 만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경회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돈을 버는 거에 자꾸 관심을 두는 거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무 돈에 자꾸 관심을 갖나? 그런 분들은 세미나를 초청 먼저 하는 것보다 사경회에 먼저 모시고 가서 이 회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이유로 이 회사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면 아, 내가 여기서 제품을 쓰는 자체도 전도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더라고요.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그런 회사라는 걸 아니까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이렇게 꺼려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회사는 도와줘야 돼. 이런 회사는 잘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그 소비자들이 갖게 되면 소개해주는 것도 더 떳떳하게 소개를 해주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사경을 모시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그렇게 모시고 가서 애터미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시스템 회사 그 원데이 세미나 이렇게 모시고 가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메시지는 10월의 메시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잘 되자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 사업에 좀 도움이 되는 말들로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